요즘 어린이들이 그렇게 아이돌 포토카드를 모으고 그런다며? 이런 포카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이거야. 아니 그 옛날에 포토카드가 어디 있었냐고. 여기 있잖아. 바로 이게 그 시절 포토카드, 그러니까 탑골 포토카드다 이거지. 뉴키즈 온 더 블록 포카, 김희선 포카, 최진실 포카에 심은하 포카, 거기다가 오나의 여신님 포카도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이 양파 포카가 무려 3장이나 있는데, 이걸 보면 그 당시 내가 또 양파를 엄청 좋아라 했었구나 하는 기억이 새록 떠오르네. 양파 하니까 또 아련하게 생각나는 게, 내가 소시적에 음원 서비스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 그때 이런저런 기획사에서 자기네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 초대권을 많이 보내줬단 말이야. 그러던 와중에 때는 바야흐로 2007년 양파가 6년 만에 5집을 내면서 컴백했고 단독 콘서트를 했단 말이지. 이때도 역시 양파의 소속사에서 또 콘서트표를 보내줬었단 말이야. 내가 사원 나부랭이 주제에 이 티켓을 가져보겠다고 또 이리저리 얼마나 주접을 떨고 다녔는지, 암튼 이 콘서트 티켓을 손에 넣었던 거야. 그래서 당시 여친, 그러니까 현재 와이프와 같이 콘서트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하구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양파의 콘서트는 뭐 막 완전 재밌지는 않았다. 팬심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글쎄 였던 콘서트긴 했는데, 아마도 오랜 공백 끝에 컴백했고 야심차게 준비한 콘서트라 그랬는지 뭔가 너무 힘이 빡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이번 시간엔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양파에 얽힌 추억을 하나하나 까봤는데, 원래대로면 까도 계속 나와야 양파 같은 추억이 되는 건데 딱히 또 계속 나오지는 않는구만. 그래도 이렇게 올린 빌드업이 나름 마음에 든다는 점 고백해보면서, 여러분께 제 사랑도 고백해보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큰 사랑을 고백하겠다. 양파는 1996년 데뷔한 여성 솔로 가수였고, 양파라는 이름은 까도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시 매니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본인은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지. 그래서 4집 활동 이후 이름을 이은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5집 때 양파라는 이름으로 컴백하게 됐어. 이미 대중들에게 양파라는 이름으로 각인된 자신의 이미지를 이은이라는 정말 임팩트 1도 없이 밋밋한 이름으로 치환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 암튼 이 양파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96년 12월 1집을 발표하면서 데뷔하게 됐고, 타이틀곡 애송이의 사랑으로 활동을 하는데, 정말 뻔하고 뻔한 표현이지만 혜성같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대박이 났던 거야. 이 여고생 가수 양파와 그녀의 노래 애송이의 사랑은 당시 정말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거지.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당시 가요계는 본격적으로 춤바람이 강풍으로 불어제끼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니까 H.O.T의 데뷔와 더불어 가요계가 아이돌판으로, 댄스 뮤직판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히고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런 판에서 양파는 R&B 발라드로 승부를 걸었고, 그 강력했던 춤바람에 홀로 맞섰던 거야. 이게 가능했던 게, 이 양파는 아이돌같이 귀엽고 풋풋한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와 달리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지. 게다가 이 양파는 또 당시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쁜 여고생이 노래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는 거야. 이게 인기가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양파는 아이돌판인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지. 그리고 1집의 타이틀곡 애송이의 사랑은 디즈니 OST를 작업했다고 알려져 있는 마이크 템링거라는 양반이 작곡한 노래였는데, 귀에 멜로디가 착착 감기면서도 이게 뭔가 좀 다른 팝적인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양파의 보이스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 양파의 보이스가 R&B 창법을 구사하면서도 저 내밀한 곳에 뽕기가 살짝 서려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팝적인 느낌이 있는 노래를 그런 보이스로 불러주니까 이게 아주 맛깔스러운 게 너무 좋았던 거야. 이 애송이의 사랑은 지금 들어도 참 이게 맛깔스럽단 말이지. 이렇게 정말 놀라운 데뷔를 했던 양파는 97년 수능을 보게 되는데, 시험 도중 맹장염으로 쓰러지면서 수능 시험을 포기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때 공부를 잘한다고 구라를 쳐놨는데, 수능 점수 나오면 구라가 들통나니까 쇼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근데 굳이 양파가 그렇게 아픈 척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당시 양파를 질투하고 시기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양파를 왕따시켰다, 요딴 이야기도 있던데, 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의 출처가 양파를 왕따시키던 여학생들이 아닐까
못단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양파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OST에 참여했었잖아. 이때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그 기억이 드라마와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 이후 1998년 1월 양파는 2집 네버랜드를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알고 싶어요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 2집은 1집의 폭발적인 인기에 못 미쳤지만 이 당시 IMF가 닥치면서 음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졌을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1집에 비해서 음반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 게다가 이때가 또 본격적으로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파 같은 여성 솔로 가수가 힘을 쓰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거야. 그렇다고 2집이 절대 실패한 건 아니고 1집이 너무 대박이 나서 2집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이 알고 싶어요도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란 말이야. 이때 그렇게 알고 싶다고 하더니 1999년 발표한 3.5집에선 다 알아요로 활동을 하는데 1년 사이에 다 알아버리다니 역시 양파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 이거지. 이렇게 2집 활동을 종료한 양파는 1999년 6월 3집 개구리 연못 속의 날다를 발표하는데, 이 3집은 양파의 앨범들 중에 최고의 앨범으로 꼽힌단 말이지. 그도 그럴 것이 이 앨범은 신재홍, 조규만, 조규찬, 김현철, 그리고 작곡가 이승환 등이 참여했던 앨범이었고, 양파도 이 앨범을 통해서 작사와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에 참여하게 됐던 거야. 이렇게 음악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3집 앨범은 내놓자마자 히트를 치면서 타이틀곡 아디오도 히트를 치면서 9월까지 아주 야무지게 활동을 하지. 이렇게 3집 활동을 마치고 양파는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떠나게 돼. 이거 한동안 양파를 못 보겠구나 아쉬웠는데, 양파가 미국으로 떠난 지 3개월 만인 99년 12월 양파는 3.5집 레터 프롬 버클리,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보낸 편지란 제목의 .5 앨범을 내는데, 이 앨범은 신곡이자 타이틀곡 다 알아요를 수록한 베스트 앨범이었지. 그런데 이 앨범 제목이 오타가 났거든. 원래 버클리 음대의 버클리 스페링이 BERKLE인데 이 앨범엔 BERKELEY라고 적혀있단 말이지. 이거 좀 볼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앨범이라니까. 암튼 이 앨범의 타이틀곡 다 알아요도 노래가 너무 좋단 말이지. 이후 2001년 양파는 4집 퍼퓸을 들고 가요계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스페셜 나잇이었고, 이 노래는 양파가 작사한 노래였어. 이 앨범 수록곡 12곡 중 양파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가 7곡이나 됐지. 촉망받던 어린 가수였던 양파는 이 앨범을 통해서 뮤지션 양파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한창 인기를 끌던 그때 호련히 미국으로 떠났던 양파는 한층 성숙한 모습과 더욱 뚜렷해진 본인의 음악적 색깔을 담은 앨범을 들고 돌아왔던 거지. 이 4집도 인기를 끌면서 아직 양파 신드롬은 식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야. 양파는 4집 이후 가요계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기나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소속사와의 갈등 때문이었어. 양파 데뷔 때부터 양파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사람이 바로 양파의 이모부였던 서모씨였는데, 이 서모씨로부터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 이때 양파는 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다른 소속사로 회사를 옮기려고 했고, 이를 서모씨가 음반 5장을 내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회사를 옮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거야. 양파 측에서는 3.5집 베스트 앨범과 싱글 앨범까지 포함해서 5장의 앨범을 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던 거지. 결국 2005년 이 법정 싸움에서 양파가 승소하면서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던 거야. 이런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인해 양파는 한창 인기를 얻고 있던 그때 활동을 못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이 회사에서 이 소송 중에 베스트 앨범을 무단으로 발매하는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데, 이거 이모부도 나름 가족이라고 믿었을 텐데 돈 앞에서 뭐 가족이고 뭐고 없는 것 같단 말이지. 암튼 2007년 이렇게 기나긴 6년의 공백을 끝내고 5집 더 윈도우 오브 마이 소울을 내놓는단 말이야.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사랑 그게 뭔데였고, 이 노래는 6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모든 음원 차트로 올킬하면서 완전 대박이 났던 거야. 양파는 역시 양파였고, 양파를 그리워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이렇게 성공적인 컴백을 한 양파는 활동을 쭉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또 한 번 불운이 닥치는데, 그게 바로 새로 옮긴 기획사가 그냥 없어졌던 거야. 양파가 새로 옮긴 기획사가 바로 팬텀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거 이 팬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긴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전에 이가 엔터테인먼트란 데가 있었거든. 여기 대표적인 소속 가수가 이수영이 있었단 말이야. 아무튼 이 이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이도영이 2005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팬텀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팬텀이 골프공을 만들던 회사였거든. 이 팬텀을 인수하고 바로 팬텀 엔터테인먼트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이런저런 연예기획사들을 합병하기 시작하지. 그중엔 신동엽이 설립했고 유재석이 소속되어 있었던 DY 엔터테인먼트도 있었어. 이렇게 순식간에 덩치를 키운 팬텀에 양파도 소속되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몸집을 팍팍 키워나가니까 팬텀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그냥 단기간에 폭등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최대 주주였던 이도영은 차명으로 보유한 팬텀의 주식을 처분해서 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던 거지. 그리고 이거 주가도 조작을 했던 거야. 결국 이런 범죄 행각이 밝혀지면서 팬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된 거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진 양파는 2009년 다시 소속사를 옮기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코어 콘텐츠 미디어라고 우리의 광수 형아, 바로 김광수의 회사였던 거지. 하필이면 훗날 여가수의 무덤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바로 그 회사였던 거야. 역시나 그래서 그랬는지 2011년 발표한 미니 앨범은 그다지 크게 히트하지 못했고, 솔직히 이 시절의 양파 노래는 내가 딱히 좋아하지 않았어. 이때 특히나 양파의 목소리에 뽕기 함량이 매우 높아졌었는데, 이게 광수 취향인지 아님 양파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나는 불호였어. 이후 싱글을 내놨지만 뭐 이렇다 할 만한 큰 반응은 없었던 거지. 현재는 밀크앤허니라고 매우 양파랑 잘 어울리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서 꾸준히 싱글을 발표하면서 활동 중이야. 이전처럼 크게 히트를 한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잔잔하게 본인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최근에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5시 55분이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는, 왜 가슴이 두근거리냐고? 6시에 퇴근이니까 5시 55분이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 암튼 그런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었고, 올해 1월,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지. 그렇게 양파는 계속 은은하게 자신의 음악을 해오고 있었던 거야.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절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양파라는 이름이 싫었다고 하지만 정말 이름 잘 지은 것 같단 말이야. 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정말 양파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게다가 매콤달콤 상큼한 양파의 맛처럼 그녀의 노래와 음악도 다양한 맛을 보여줬으니 정말 이름값 제대로 했던 것 같다네. 양파의 오랜 팬으로 항상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